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부산혈액원 제조관리부 간호 1팀에서 현재 근무 중이고요. 2014년도에 계약직 간호사로 입사한 거를 시작으로 해서 2016년에 정규직으로 재입사를 한 후에 지금 총 8년차 간호사로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동대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2011년에 좋은 삼성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4년차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다양한 곳에서의 간호사로서의 경험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임상에서의 경험과 혈액원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임상이랑 혈액원의 차이점과 장단점 등을 앞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제가 간호사로서의 인생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요즘은 임상보다는 여러분들처럼 저희 혈액원 같은 공공기관이나 보건교사, 간호직 공무원 등등 다양한 부분에 훨씬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는 첫 직장을 고민을 했을 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로가 많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큰 관심이 별로 안 갔었고요. 이렇게 정보를 얻을 기회도 좀 잘 없었던 것 같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병원에서 근무를 해야겠다고 막연하게 좀 정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좀 편견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간호사의 꽃은 임상이다. 이런 말도 주변에서 좀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실습을 했을 때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항상 피곤에 쩔어 있고 또 칼퇴는 꿈도 못 꾸고 막 치열하게 근무를 하는 걸 보면 과연 내가 저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막연하게 고민도 좀 많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어느 병원으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출퇴근 거리가 가깝고 또 규모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적당하고 또 시설이 깨끗한 걸 또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또 적당한 곳을 제 첫 직장으로 선택을 했었고 또 병동보다는 특수 파트를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원하는 파트였던 응급실로 배치를 해주셔가지고 설레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했던 마음으로 입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 신규 간호사 시절에는 생각한 것보다도 공부할 게 훨씬 많아서 좀 정신없이 지냈고요. 또 제가 응급실에 있었다 보니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분들이 많이 오셨고 케이스별로 처치하는 방법이 다 달랐기 때문에 또 맨날 멘붕에 빠져서 좀 힘들었던 나날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가뜩이나 바쁘고 정신없는데 또 그 와중에 응급 상황이 터진다거나 119가 여러 대 동시에 도착한다거나 하면 처음에 막 바쁜 건 알겠는데 일 순서도 정리 안 되고 빨리는 해야겠는데 또 모르겠고 해서 막 손도 많이 떨리고 했던 걸 겨우 정신줄 붙잡고 일해가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빨리 공부를 하고 적응을 하지 않으면 나도 힘들어질 테고 내 실수로 인해서 환자분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이랑 책임감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여차저차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게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손에 점점 익고 또 다음에 후배 간호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후배 간호사한테 업무를 가르쳐 주기도 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내가 좀 늘었구나, 이제 좀 한 몫을 하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요. 다행히 또 제가 근무를 했을 때는 당시 응급실 식구들이 태움 같은 문화는 없었고 사이가 좋았던 덕분에 모르는 부분은 부담 없이 질문을 하고 또 힘들 때 상담도 하고 스트레스 받는 만큼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일은 좀 힘들었는데 나름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년 정도까지는 물 흐르듯이 시간이 좀 잘 갔는데요. 3년이 지나고 4년차 정도가 되니까 좀 번아웃처럼 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디서든 근무를 해보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간호사들이 보통 3년, 6년, 9년 주기로 업무에 대한 좀 무기력증이라든지 번아웃 같은 좀 증상이 좀 나타나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계세요. 저도 3년을 채우고 나니까 내가 근무하는 여기가 제일 별로인 것 같고 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전에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도 안 했던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좀 거슬리기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의사 선생님들하고의 마찰도 좀 많이 있었고 또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질병의 종류 상관없이
갑자기 좀 여러 가지 케이스의 아픈 환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그 파트에 맞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협력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의사 선생님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많은 환자분들을 돌보기도 하고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서로가 다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적인 부분이라 이해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들이 많이 쌓였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교대 근무에 대해서는 뭐 크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이긴 했는데 야행성이기도 하고 뭐 잠도 좀 바로 자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선배 간호사들을 이제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아기도 가지게 되면서 본인의 생활들이 바뀌어가면서 나이트 근무에 대한 압박이 좀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니까 내가 앞으로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내가 지내게 될 환경인데 솔직히 자신이 좀 없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다음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됐고요. 사실 퇴사 후에는 계획은 아무것도 잡아두지는 않았고 그동안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입사를 해서 계속 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쉬고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푹 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입사를 또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구인구직 사이트를 슬슬 넘겨보면서 찾아보다가 마침 헌혈해직 간호사 모집 공고가 좀 눈에 들어와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사실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도 전혀 모를 때였고요. 근데 상근직이라는 게 좀 눈에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제가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대 근무를 오랫동안 하기 힘들다는 점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원서를 좀 넣어보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당시에 제가 옛날에 취득을 했었던 컴퓨터 자격증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적십자에서 땄던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 또 학교 성적 또 병원 경력 증명서 등등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 긁어 모을 수 있는 것들 다 긁어 모아서 내봤는데 다행히 서류가 통과가 됐고 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조금 힘을 줘서 그나마 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다행히 처음에 계약직 간호사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입사 전형은 저희가 크게 계약직 전용이랑 정규직 채용으로 나뉘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계약직 간호사를 모집을 하는 기간에 합격이 돼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을 했고요. 하는 업무는 똑같고 계약 기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전포동에 있는 부산혈액원 본부로 가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받게 되고요. 저는 그 당시에 병원에서 그래도 몇 년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간호사 업무는 비슷하겠지. 대충 헌혈자들 체열을 해주는 업무, 그리고 IV만 좀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병원이랑은 여기는 업무가 또 아예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교육 들었을 때 병원에서 배우고 익혔던 지식들이 여기서는 큰 맥락은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는 일이 아예 좀 달라져서 그냥 또 다시 신규 직원이 되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운 업무를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IV도 병원이랑 또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니들 모양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감 익히는 거에 대한 연습도 좀 많이 해야 됐고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혈액을 다루는 게 또 주 업무기 때문에 혈액에 대한 정확한 업무 절차로 또 수행을 하게 돼 있고 좀 꼼꼼한 성격이 좀 요구가 돼요. 근데 저는 별로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라 처음에 걱정을 또 하게 됐는데 요건 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체계적으로 또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뭐 혼란스럽다거나 뭐 멘붕 같은 게 오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응급 상황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환자를 처치를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헌혈자를 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비하면 업무 강도가 너무 압박적이지도 않았고 또 무리하게 업무를 던져주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나가면서 일을 하면서 적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병원보다 제 적성에 맞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덧 8년차 간호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 비해서는 되게 시간이 좀 빨리 갔던 생각이 지금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 분야로 진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을 테니까 너무 고민이 되시면 어느 쪽이든 꼭 근무를 해보시고 저처럼 조금 안 맞거나 뭐 싫은 부분이 생긴다면 충분히 또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다른 분야로도 근무를 해보시면서 또 잘 맞는 쪽으로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갈 거고요. 혈액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간단하게 미션과 비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혈액원은 대한적십자사 아래 여러 사업 부분들 중에서 혈액관리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혈액관리본부에서는 함께 만드는 즐거운 헌혈, 안전한 수혈, 더 나은 미래라는 비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혈액 사업을 통한 인도주의의 실현,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의 공헌함을 미션으로 두고 혈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혈액원은 전국에 총 15개가 있어요. 서울에 3개 있고 경기도, 인천, 강원, 제주, 충북, 대저, 세종, 충남, 광주, 전남 등등 이렇게 있고요. 헌혈의 집은 전국에 141개소가 있고 헌혈버스는 94대가 운영 중이고요. 그 중에서 부산혈액원은 보시는 것과 같이 헌혈의 집 14개소와 헌혈버스 6대, 혈액 공급 차량 8대, 그리고 업무용 차량이 11대로 운영 중입니다. 부산혈액원 간호팀 선생님은 휴직자를 제외하고는 총 한 90여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전국에는 총 1,100여 분 정도의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각 지역의 혈액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혈액원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하시게 될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주 업무는 체혈이고요. 혈액의 안전관리 그리고 헌혈자 관리가 되겠고 그 외에도 안전한 혈액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헌혈의 집 운영 및 관리라든지 기타 행정관리, 서류 작업 등등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는 거는 헌혈자 문진하는 사진인데요. 헌혈센터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오시는 헌혈자분들을 문진부터 체혈까지 안내해드리고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선 헌혈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왼쪽 사진과 같이 전자문진을 하게 됩니다. 헌혈하러 오실 때마다 그때 컨디션과 헌혈 가능성 유무를 헌혈자 스스로 체크하고 접수하는 순서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전자문진을 다 하신 헌혈자분들은 순번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셨다가 차례가 되면 문진실로 들어가서 오른쪽 사진처럼 간호사랑 마주 앉아서 전자문진을 토대로 다시 한번 필수 진문을 통해서 헌혈이 가능한지 상담하게 되는데요. 문진을 하는 항목은 헌혈자가 앓고 있는 질병의 종류, 기간, 약물, 컨디션 등에 따라서 헌혈 가능 유무라든지 헌혈 금지 기간이 다 다르게 판정이 되기 때문에 입사 초에는 구분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무리를 하지 않고 혈액원 업무가 좀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문진 교육을 거친 숙련된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제 주로 하시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문진을 통해서 헌혈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헌혈자를 체혈을 하는 업무를 가지실 건데요. 사진 보시는 것과 같이 헌혈자 정보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소독을 하고 체혈을 하고 이제 헌혈을 진행을 하면서 헌혈자분한테 안내사항이라든지 유의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게 되고 안전하게 귀가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리는 업무를 맡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받아진 혈액은 크게 전혈, 혈장, 혈소판 헌혈이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헌혈을 마치게 되면 받은 혈액은 사진과 같이 각각의 보관 방법에 따라서 헌혈의 집에 보관이 되었다가 하루에 2회 또는 3회에 거쳐서 수급원을 통해서 공급팀이나 혈액 제재팀, 검사센터를 통해서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되고요. 검사를 거쳐서 최종으로 안정성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병원의 환자분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거는 간호사 저희 근무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근무 시간은 헌혈의 집 운영 시간이랑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뀌는 탄력 근무제를 도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헌혈의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평일은 보통 10시부터 20시 또는 10시부터 19시 또 필요에 따라 12시부터 20시 근무를 하게 되고요. 헌혈 차량 근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동 거리나 상황에 따라서 연장이 되거나 단축이 되는 경우도 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토요일, 일요일이랑 공휴일은 헌혈의 집의 경우에는 10시부터 18시 근무를 하게 되고 헌혈 버스는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이 또 따로 정해지게 되고요.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9시부터 18시를 제외한 근무 시간에는 가산수당이 붙어 나오고요. 또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또 10분 단위로 추가 수당으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휴무일은 언제가 될지 평일이랑 휴일을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통 평일은 자기가 쉬고 싶은 날을 휴무 신청 게시판에 다음 달에 낼 수 있는 휴무 개수만큼 올리면 그날이 내가 쉬는 날이 되고요. 공휴일은 회사원들 당직 순번 정해서 쉬듯이 교대 근무조가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한 근무조에 따라서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휴일 근무조지만 꼭 필요한 휴일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랑 바꾼다거나 아니면 행정 담당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또 유연하게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넘어가서 이제 혈액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입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채용 전형입니다. 채용 전형은 정규직과 육아 대체 인력 계약직이고요. 초단 시간 근무와 시간 선택제로 나뉘어져 있고요. 일반 정규직이랑 육아 대체 인력 계약직은 계약 형태의 차이고 업무는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정규직은 입사를 하고 나면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자진 퇴사를 하지 않으면 정년 퇴직까지 쭉 근무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육아 대체 인력 계약직은 근무 중인 간호사 선생님들이 육아 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그 공백 기간 중에 근무할 간호사를 뽑는 거라서 근무 가능한 기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입사를 하시더라도 1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셔야 되고 보통 자동 재계약이 되긴 하지만 최대 5회까지 자동 재계약으로 지금은 제한이 되고 있어서 저도 계약직 처음 들어갔다가 요렇게 이제 제한이 있는 걸 알고 나서 다시 이제 스펙을 쌓아서 정규직으로 전 전환을 해서 재입사한 케이스고요. 이제 제출 서류를 볼 텐데요. 되게 다양해요. 이번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채용 공고가 게시가 되게 되고요. 1차에 서류 심사를 거치고 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이 날 거고요.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서류들에는 헌혈 경력 5회 이상, 고등학교 이상에서 RC와의 경력 3년 이상인 자, 그리고 외부 기관상 포상 경력, 그리고 어학 성적 보유자, 그리고 정보 사무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그리고 간호사 면허증 취득 이후 적십자사 공공기관 또는 병원 근무 경력 등등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따라서 유효한 제출 서류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근무해 오면서 이제 후배님들도 채용이 되고 어떤 서류들을 제출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하면 서류가 크게 범주안에서는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 게시판에 보시고 필요한 서류들 대충 많이 겹치는 것들 보시고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입사를 좀 준비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는 게 토익 600점 이상 그리고 헌혈 30회 이상 하면은 헌혈 유공장이라고 은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나 적십자사 주간 자격증 정도 요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준비하시면 서류 심사에서는 좀 적당한 정도의 준비 수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약직보다는 정규직 공고 때 대부분의 경쟁률이 좀 확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 때 냈던 게 컴퓨터 관련 자격증 2개, 그리고 헌혈 5회,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수료할 수 있는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 이렇게 내고 계약직은 합격을 했는데 정규직 채용 때는 똑같이 냈더니 또 바로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헌혈 꾸준히 해서 또 헌혈 유공장을 받았고 토익 점수까지 만들어서 이제 서류 최종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번 이상 헌혈을 하시게 되면 헌혈 유공장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기간 표창 수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산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30번이라는 게 막상 횟수만 보면은 좀 막막한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헌혈 종류 중에 2주 간격으로 헌혈이 가능한 혈장 성분 헌혈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해주시게 되면 충분히 30번 만들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사회 입사를 뭐 원하셔가지고 헌혈을 준비를 하시다가도 만약에 마음을 달리 하실 경우에도 요건 다른 회사의 외부 기관상으로도 한 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시기 때문에 제일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은뿐만 아니라 뭐 어느 곳에 입사를 하시게 되더라도 성적 증명서는 좀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적이 아쉬워서 최종 학력 올리려고 학점은행제를 다시 가야 하나 또 고민을 하시는 간호사분들도 제 주변에서 또 좀 계셨기 때문에 학점 관리에도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혈액원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7급 정규직으로, 정규직 기준이거든요. 7급으로 시작을 하시게 될 거고요. 1년 후에는 6급으로 자동 승진이 되게 되고 또 2년 후에는 5급으로는 자동 승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급 승진한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4급 승진 시험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이제 4급부터는 시험을 통해서만 진급이 되게 됩니다. 또 병원 간호사처럼 호봉제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월급도 호봉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저희 연봉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무 시간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특근 수당이 좀 붙어서 간호사들마다 월급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처음 입사를 하고 다른 경력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7급 1호봉을 생각을 하시면 기본급 기준이 9급 공무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대학병원급 월급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호봉이 쌓이고 또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라 실제로 저희 지금 근무 중인 선배님들 중에서도 10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대학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다가 뭐 교대라든지 업무에 너무 압박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꽤나 만족을 하고 이제 근무를 하셔가지고 요거는 본인이 꼭 고연봉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또 혈액원 입사는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잘 한번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넘어갈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어서 혈액원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장점으로는 환자 응대가 아닌 건강한 사람을 응대하게 된다는 게 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헌혈은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우선 기본적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선별될 분들을 아마 제일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매일 환자분들을 응대를 하기 때문에 텐션 자체가 좀 환자분들하고 정서가 좀 전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좀 지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또 그에 비해서 헌혈의 집은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찾아주시는 헌혈자분들이 대부분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일을 하면서 좀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트 근무가 없다는 점이고요. 저는 병원 근무 당시에 나이트 근무를 좀 부담 없이 하긴 했었지만
그때도 저는 여러분들처럼 좀 20대 초중반에 어렸을 때였고 지금 좀 체력이 달라지는 부분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나이트 근무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으로는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1년에 한 번씩 자기개발비, 문화생활비,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보조기 구입 지원금 뭐 등등이 일정 금액씩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대체휴가나 연차휴가, 생리휴가, 그리고 자녀 돌봄 휴가 등 받을 수 있는 휴가 제도도 잘 마련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 육아휴직 제도가 좀 기간이 확대가 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도 육아휴직은 눈치 보지 않고 자녀 한 명당 출산휴가 90일에 육아휴직 2년 동안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기간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 한 명당 출산휴가 90일에 육아휴직 3년 적용된다고 정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혀 눈치 볼 필요 없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직 후에도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에 부담 없이 근무를 하는 분위기라서 큰 장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병원에 비해서 업무 범위가 또 넓지 않기 때문에 일에 적응을 하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쉬운 일은 물론 아니긴 하지만 꾸준히 반복적인 체열 업무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일을 손에 좀 빨리 익히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기 전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실 텐데 태움 문화라는 게 간호사들 중에 좀 많이 넓게 아직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근무 형태상 주기적으로 킵돼 있는 멤버들이 또 로테이션 되는 체제이기도 하고요. 간호팀 선생님들이 좀 90여 분 정도 계신데 전체적인 선생님들 분위기 자체가 태움이랑은 좀 거리가 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혈액원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서 장점에 이어서 단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업무를 크게 본다면 뭐 문진과 체열 정도 업무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몇 년 근무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반복적인 업무를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위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좀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뭐 이런 것도 적성에 맞는 선생님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또 병원에서처럼 다양한 뭐 케이스 속에서 액티비티하게 또 근무하시고 싶은 신선생님들이라면 한 번씩 또 무료하거나 좀 지루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상근직이라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일반 회사에 비해서는 또 근무 시간이 좀 긴 편이라 좀 요것도 단점인 것 같아요. 보통 9 to 6 고정 근무가 아니라 변형 근무 형태이다 보니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0시간, 11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될 때도 있어서 근무 시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꾸준히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긴 하고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토요일 근무 시간이 원래는 평일이랑 똑같이 10시, 8시로 운영이 됐는데 최근부터는 공휴일과 같은 10시, 6시로 단축이 좀 되기도 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평일 근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꾸준히 협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열 업무를 할 때 초반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IV 실패에 대한 좀 부담감이 저희 회사가 좀 특별히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쓰는 니들 자체가 병원에서는 18게이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16게이지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굵은 데다가 병원과 달리 여기는 헌혈자 혈관이 약하면 헌혈을 무리하게 진행을 시키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체열에 신중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바늘이 큰 만큼 혈관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혈관이 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멍도 좀 크게 들 수 있고 회복 기간도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신규 간호사 때나 초반에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기간이 지나면 각자의 또 스킬로 해서 단점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드렸거든요. 네,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평소에 혈액원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어서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손 드신 거죠? 네,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아, 요거는 저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보면 채용 공고가 주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공고 게시판에 보시면 올해도 아마 몇 번 이제 공채가 뜬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나와 있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대충 내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겠구나 대충 감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고 다음 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었던 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번 시간 동안에 혈액원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지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병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네, 하지만 그나마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기 위해서는 아까 좀 말씀드린 부분처럼 자기의 성향과 적성을 잘 고려를 해보시고 정하시는 게 네, 여러분들이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